오늘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요청하신 분이 있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13개월 아기 엄마예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남편에게 맞았어요. 집에서 돌진한 아이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현재 아는 언니 집에 들어와 지내고 있어요. 안화 골절이 있어 성형외과 외래를 잡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이번 일 외에도 저를 때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현재 증거들을 모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제 명의로 모든 걸 사용 중이에요. 핸드폰, 사업자 명의, 통장, 차 리스, 신용카드 등등이요. 이혼하게 되면 차 리스비,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비 받을 수 있나요? 집 임대 보증금 제가 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을 하다 아이가 자주 아파 잘려서 전업주부 상태입니다. 모아놓은 돈 땡전 한 푼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인데 전 와이프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해 여러 번 다투고 이번에도 그 일로 다투다가 맞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 채 되지 않았는데 저와 살던 집에 전 와이프가 들어와 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거 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12시가 되면 전 와이프가 저희 집으로 짐을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제 짐은 다 버리겠다고 하고요. 너무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 상담을 맡은 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주로 남편에게 맞았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 그리고 남편과 경제생활을 보통 여자분 명의로 주로 하셨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현재 전 와이프가 살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연이 일반 분들 생각하실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은 사연이 좀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신다는 부분은 남편에게 맞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과는 일단 별개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서 잠깐 나오게 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 형사 고소와 관련된 겁니다. 남편에게 맞으셨고 진단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2주, 3주 이상이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상해죄에서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라도 어떻게든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건에선 이 사연 주신 분이 가해자의 와이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맞은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때린 사실과 진단서가 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세게 나온다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남편에게 상해랑 폭행과 같은 전과가 또 있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그러니까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합의 여부를 떠나서 이혼과 연결짓게 된다면 어쨌든 그러면은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 사연 주신 분, 와이프를 때린 거죠. 이거는 아주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혼을 할 수 있네 없네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리겠지만, 남자는 때렸고, 그러니까 폭행이 있었고 거기에 외도까지, 전 와이프라고 해도 외도는 마찬가지거든요. 외도까지 한 점에 있어서 약간의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도 있으시고 아이를 키울 경제력도 필요하실 텐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겠죠. 위자료는 폭행과 외도까지 인정이 되고 이제 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적용을 해봐야겠지만 1,500만 원 이상은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그 범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액수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일단은
모든 명의가 본인에게 있다는 거는 재산과 빚을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채권과 채무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집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재산, 즉 적극 재산이고, 빚이나 뭐 남편이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한 대출이나 이런 거는 사연 주신 분의 빚이 되겠죠. 채무. 이혼 소송에서는 소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게, 거기에 남편이 신용불량자라면 분명히 빚이 있을 텐데 남편의 빚도 일정 부분은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빚이 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왜 못 갚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혼인기간에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을 평수를 넓혀왔는데 가사일만 한 여자에게도 그 집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가 지게 된 빚이라도 그게 일부라도 생활비를 융통할 목적으로 지게 된 빚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빚을 같이 책임질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꼭 있는 재산을 갖고 온다라기보다는 있는 재산과 빚까지 다 통틀어서 더하고 빼고 나머지 최종적으로를 몇 대 몇으로 나누냐의 문제일 것이고, 현재 모든 명의가 사연 주신 분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연 주신 분 명의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남편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런 건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좀 표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위자료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남편의 재산 여부와 관련된 거라, 남편이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뭐 당장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남편이 경제력을 회복한다거나 남편이 다른 어떤 이유로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판결문을 받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못 받는 돈이라고 판결문을 안 받아 놓고 포기하시면 정작 그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 명의의 보증금을 본인이 지키고 남편의 빚을 얼마나 갚아줄지를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뭐 재산을 더 받아올 수 있을까요? 약간 고민의 방향을 좀 다르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와이프가 돌아서 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이 주거 침입은 주거 자체가 사연 주신 분의 집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허락하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상간녀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제 남편이 그 전 와이프랑 사연 주신 분과의 혼인 기간 중에 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좀 막막하실 텐데, 이게 너무 막막하지만은 않은 게, 집에서는 뭐 쫓겨나셨다고 뭐 하겠지만은 뭐 경찰 신고해서라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한 고지에 좀 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서, 어떻게든 그런 부분 권리 잘 찾으시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